지역 내 공공기관이 이전 소식이 들리게 되면은 주변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게 됩니다. 몇몇 분들에게 정말로 간곡히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라고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회라기보다는 땅을 치고 우리 순천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시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는 구조 안전 진단에서도 하위 등급을 받아서 네네. 반드시 이것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한다든지 다시 또 신축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던 거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것이 신청사를 다시 건립하자라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네. 작년에 그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와 더불어서 공공기관의 어떤 그런 신청사 이전 발표, 이게 과연 인근에 어떤 부동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장천동인데요. 네. 장천동의 구 시청부터 터미널 사거리 네네. 사이에 있는 일명 먹자골목 있습니다. 네네. 예전에는 거기서 순천 시내 중심이었다 보니까 모든 음식과 다 그쪽에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있는 코너 상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조금 자금이 필요해서 이걸 좀 급하게 이제 처분하고 싶어서 물건을 의뢰했었고요. 그 물건은 토지는 40평이 조금 안 됐었고 건물은 4층 건물인데 임대료가 한 190 정도 수준에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했던 매도 희망가가 한 4억 선 정도 됐었는데요. 그때는 시청이 전혀 이쪽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네. 현재 그 상태로만 봤을 때는 구매력을 당기는 요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분들에게 정말로 간곡히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라고 네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을 받았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이유가 좀 뭐였을까요? 좀 건물의 노후화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랬을까요? 건물의 건축 연도로 봤을 때 한 38년, 39년 정도 됐었고요. 4층 건물인데 당연히 옛날 건물이니까 네. 엘리베이터가 없었고요. 네네. 어떤 옛날 구도심의 상가들은 합벽이라고 해서 네네, 건물과 맞아요. 건물 사이가 이렇게 네. 틈이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다가 또 토지 모양도 정사각형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매력 만점인 땅들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자기를 위해 기다려줄까요? 아니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미발표가 돼서 전부 다 이게 가치가 없다라고 몇몇 분들이 완전히 거절을 했었었는데 2019년 작년 상반기에 시청사 발표가 됐고요. 네. 후보지가 총 3군데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후보지가 나왔을 때 길 건너에 있는 즉 구청사의 바로 길 건너 정문 건너편 쪽에 거기도 땅들이 좀 있는데 그쪽으로 발표가 날 거라는 그런 예측들을 많은 시민들이 하셨어요. 유력했었죠. 네. 네네. 그래서 그쪽에 일제히 토지 거래가 상승을 했었고 많이 실제로 주고 사고 팔고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장사하시는 임차인분도 보상을 받겠다는. 그렇죠. 많은 돈이 좀 돌겠다라는 네네.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수많은 어떤 전문단 의견, 그다음 시민 공청회 등등을 통해 가지고 결국 시민들이 보는 관점으로 봐서 길을 건너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자. 동천 밑으로 가게 된 확정이 거죠. 됐죠. 네. 그렇게 확정이 됐는데 확정이 되고도 시청 청사를 출입하는 문이 있잖아요. 네. 그 정문이 마침 또 제가 추천했던 상가 건물과 마주보는 불과 거리가 50m 내외밖에 되지 않는 이런 거리였던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알짜배기 땅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럼 그때 추천해 주신 분께서는 엄청난 후회를 하고 계시겠어요. 후회라기보다는 땅을 치고 그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겠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볼 때마다 아마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네. 사실은 이게 우리 주위의 투자자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때 살 거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2년, 3년 뒤에 다시 와가지고 혹시 그게 아직도 있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영원한 어떤 그런 굴레의 수레바퀴 같아요. 네네. 추천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것들을 잘 신뢰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이렇게 개발 계획이나 청사 이전 이런 발표가 나도 주변에 노후화된 건물이나 아니면은 이제 수익률이 많이 나지 않으니까 이런 건물을 사기에는 조금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에 수익이 나오지 않고 어떤 이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 해야 될까, 당장 이것을 어떻게 그림이 펼쳐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과감히 포기해 버리신 분들한테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완벽히 만들어져 있는 아파트, 분양권 그런 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이럴 경우에 눈여겨봐야 될 부동산의 위치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모든 현재까지는 주요 부동산 접근 통로가 그 자동차다 보니까 네. 당연히 도로를 접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양면이 다 붙는 코너 이런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요. 특히 그것이 상업지다. 네. 그러면 일단 한 50%는 먹고 들어가겠죠. 본인들이 그걸 볼 수 없는 눈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좀 그런 부분을 그쵸. 진실되게 서로 얘기를 하고 맞아요. 크게 욕심내지 않고 하면 분명히 부동산으로 조금씩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순천의 그 시청사는 네네. 순천 시민으로서 굉장히 좀 이번에 잘 됐다, 고무적으로 바라는 거고요. 이렇게 시청사 한번 움직이게 되면 수많은 어떤 보상가가 풀리게 되고요. 당연히 그분들은 다시 또 역투자를 하게 됩니다. 시중에 부동산 자금이 돌게 되겠고요. 조금 더 활성화되는데 기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볼 수 그렇죠. 있겠고요. 네네. 앞으로 순천시청사는 이제 그 순천 시민단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가장 순천에 맞는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지기를 본다면 지금 그 부동산은 계속 상승할 것이고 또 순천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정보력이 주는 게 다를 텐데요. 부동산 은인을 알아보는 눈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복이죠. 네. 네. 복을 놓치셨네요, 그분은. 감사합니다. 네.